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8월 둘째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입니다. 총 6개 종목인데요. 우선 수급 흐름 등 좋아 보이는 좋은 종목이 매우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6개 종목을 뽑기 위한 1차 후보 리스트 종목이 무려 18개였을 정도로 매우 많았죠. 코스피 5개, 코스닥 13개 종목이었습니다. 18개 종목에서 6개로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후보 리스트 종목 영상은 멤버십 등급 중에 보좌관 절친에 가입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수급관심주 4개 종목이 모두 1차 목표가를 달성했고 한 종목은 일주일에만 40% 상승하기도 했어서 이번 주 종목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은데 시장 영향도 무시 못한다는 거, 시장 분위기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가에 관심을 가지시는 만큼 손절 혹은 비중 조절 관점에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격도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요. 주식대박 보좌관 유튜브 채널인데 7월 24일에 한 종목만 소개하는 단독 소개 영상도 이미 올렸었습니다. 7월 24일 종가가 20만 3,500원이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보다 약 한 8, 9%? 한 9에서 10% 상승한 상황인데 현대모비스에 매우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는 7월 24일 영상도 한번 봐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년부터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도입과 함께 전동화 부분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기대감이 크고 가깝게는 11월 울산 이화산업단지가 준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 수급을 볼 텐데요.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은 최근에 여전히 매도를 보이는 상황인데 기관 수급이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오고 8월 첫째 주에도 월요일 빼놓고는 화, 수, 목, 금 산 모습입니다. 그렇죠? 연기금, 투신 등 산 모습이고요. 보험, 금융투자 등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빨강색 선이 기관 누적 순매매 추이인데 3월 중순 이후 빨강색 선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면서 계속 지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 지분을 늘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은 수개월째 매도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기관 수급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일단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또 찾아서 갖고 왔는데요. 따끈따끈한 최근 자료입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2자릿수예요. 현대모비스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그래서 6월 30일에는 11.57%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7월 31일에 보니 전자공시 시스템에 나온 거죠. 약 10만 1,400주가 늘어나서 지분율이 0.11% 증가해서 11.68%가 됐다는 게 전자공시 시스템에 7월 31일 날 한 일주일 좀 된, 한 10일 정도 됐네요. 나와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7월 중에 한 10만 주 산 거예요. 그쵸?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일봉이에요. 현대모비스 장기 평선이 갈색선인 201선과 검정색인 241선 지난 5월 말 6월 초에 1번 돌파하려다가 밀렸고요. 그쵸? 그리고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1선 상승 중인 5월 말 6월 초부터 우상향으로 턴한 61선에서는 정확히 향상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이곳에서 또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려다가 또 밀렸어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에서 제가 아까 7월 24일 날 소개 영상을 올렸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60일선 근처까지도 주가가 안 옵니다. 그렇죠? 그만큼 6월달, 7월달보다는 매수 힘이 강해졌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이제 세 번째로 8월 들어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난 6월부터 조정 시에도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60일선의 우상향 전환되어서 견조하게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 또 기관 수급 등을 살펴봤을 때는 이번에는 또 밀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제 주가가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오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파란색 굵은 선이 외국인 보유 비중인데요. 작년 4분기서부터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뭐 한 10개월 가까이, 한 10개월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외국인이 수급이 매수로 돌아선다. 그러면은 수급에서는 금상첨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관이 또 팔 수는 있겠지만 약 10개월 동안 매도해오던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선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모두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1차 목표가로는 24만 5천원, 2차 목표가로는 26만원 제시해드리고, 단기적으로 손조락은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21만 2천원은 강하게 지켜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LG 생활건강입니다. LG 생활건강, 지금 현재 일봉을 보고 계신 거고요. 우선 수급을 보면 뭐 기관은 좀 매도세예요. 기관은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주목하는 쪽은 이제 외국인인데 뭐 수급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수급 나쁘지 않고,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4월 중순 이후부터 이 파란색 선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뭐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야곱, 그래서 7월 말부터는 외국인의 매수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오는, 매수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35만원서부터 야곱야곱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이제 자료를 지금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자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LG 생활건강의 2분기 실적 서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과 생활용품과 음료인데, 화장품, 그쵸?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21%, 뭐 매출액도 줄었고, 근데 영업이익률은 화장품 쪽이 매우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생활용품, 음료 모두 괜찮았습니다. 딱 보면은 화장품, 면세점 부진은 불가피했겠죠. 그쵸? 그러나 중국 현지 상황은 1분기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위생용품 판매, 온라인 매출 증가로 여기 생활용품이 괜찮았던 거고요. 음료 부문 역시 1분기와 마찬가지로 탄산 매출 지속 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반기도 경쟁사 대비 안정적인 실적이 전망이 되는 점이 긍정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를 보면 주가의 상승 탄력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은 화장품 부문에서 부진한 면세점 매출을 얼마나 중국 현지에서 커버를 해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 현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거 또 이제 체크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일봉을 좀 길게 해서 보시면 한 2018년도 초부터, 그러니까 약 2년 반 넘게
현재 주가 아래로는 한 107만원 전후, 또 위로는, 현주가 위로는 한 149만원 정도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번 흐름은 이제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러 가는 모습, 그런 초입, 이제 좀 시작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차로는 150만원, 2차 목표가는 155만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회사가 워낙 좋죠. 시가총액이 얘가 보세요. 22조 3천억이에요. 커요. 예. 그렇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선저력은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138만 2천원은 강하게 지켜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코리아 센터입니다. 우선 수급을 봐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금요일날 많이 들어왔어요. 이 종목이 상장한 지 아마 아주 오래되진 않았어요. 1년 채 되지 않았는데 거래량도 보통 10만 주, 20만 주, 10만 주 미만일 때도 있고,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가 터졌고 고개를 들었죠. 올라왔던 상승 분위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카페24가 20% 이상 상승하면서 함께 코리아 센터로도 그런 순환매,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회사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코리아 센터 제가 갖고 나왔죠. 회사 내용 잠깐 보면 매출이요, 여기 글로벌 상품 소싱 솔루션으로 한 55%, 이거 1분기 보고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용역 매출, 배송 대행, 쇼핑몰 솔루션, 빅데이터 솔루션 등등 해서 용역 매출로 한 42%, 43%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매출이 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몰테일 메이크샵 있죠?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 텐데, 코리아 센터는 2000년에 설립된 전자상거래 솔루션 개발 기업입니다. 현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실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요, 몰테일과 메이크샵이죠. 이 몰테일은 해외 직구예요. 해외 직구 관련 사이트인 몰테일을 대표로 한 이제 글로벌 소싱 및 물류 쪽,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메이크샵을 대표로 한 온라인 쇼핑몰 솔루션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이 나쁘진 않았죠. 아니, 이제 전망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뭐가 많이 증가했죠? 지금 국내 증시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들이 매우 꾸준히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 아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기능식품이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근데 코리아 센터 역시 코로나19 이쪽 건강기능식품이 해외 직구 물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1분기 대비해서 수익선이 개선됐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글로벌 소싱 국가를 확대하려는 시도, 그리고 자회사들의 수익성 개선 등이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로는 18,000원, 그러니까 5월 말 고점 부근, 그래서 18,000원 이상에서부터는 물량 소화 과정이 또 필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1차 목표가 18,000원 제시해드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손절액은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15,200원은 강하게 지켜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SM입니다. 우선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뭐 수급 나쁘지 않아요. 그쵸? 뭐 연기금, 투신 뭐 등등 괜찮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업로드 했었던 보좌관의 8월 월간 레포트 영상에서도 뽑혔던 종목이고 3일 전에는 월간 레포트에서 제가 뽑았었던 9개 종목을 다루는 영상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눠서 2개의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한 개의 코스닥을 다뤘던 영상에서도 SM이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8월 둘째 주 수급 관심주로도 뽑혔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분기 실적이 확인되고 올해 예상 앨범 판매량이 기존 456만 장을 예상했었는데 2분기 딱 뚜껑 열어보니까 아니다. 올해 한 600만 장까진 팔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상향 조정된 점이 긍정적이고 하반기에 태민, 카이, NCT 등의 컴백이 예상되고 있는 점 코로나19로 활동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팬덤의 소비가 다른 부분으로 대체되면서 올해 음반 음원 수익이 작년보다 20% 이상 증가할 전망 긍정적이고요. 또 최근에 네이버가 SM에 1,000억 원을 투자해서 SM의 손자 회사인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재팬 플러스와 계열 회사인 미스틱 스토리에 대한 지분 투자 및 신규 컨텐츠 펀드 조성이 될 것이죠. 네이버가 투자를 해서 투자 유치를 받았고 이로써 향후 네이버와 SM의 시너지 기대감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중장기적인 또 모멘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1차 목표가로는 38,000원 제시해드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혹은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기준으로 32,000원은 강하게 지켜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KMW입니다. 우선 수급을 보면 뭐 나쁘진 않아요. 지난주 8월 첫째 주 중반 이후에 외국인도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기관도 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큰 수량은 아니지만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수급 먼저 살펴봤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틀 전에 에이스테크를 중심으로 한 5G 관련주들 강세가 나타났는데 KMW의 경우에는 하반기 미국 수출 기대감, 국내에서는 매출 증가세 기대, 정부와 통신 3사 CEO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 정책 등 이들이 이제 모멘텀이 될 거겠죠. 5G 관련주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크죠. 금요일 좀 상승해서 이제 시가총액이 3조 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3조 144억. 시가총액이 가장 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몸짓이 움직임이 좀 상대적으로 좀 둔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삼성과 노키아랑 에릭슨 모두를 매출처로 갖고 있기에 미국 수출이 정말 가시적으로 이어진다면 좀 무겁게 보이는 KMW도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다.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참고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로는 저기 앞에 이제 고점이 한 81,100원이에요. 81,100원인데 1차 목표가는 82,000원 제시하고 전고점 돌파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혹은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72,800원은 강하게 지켜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입니다. 우선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은 좀 팔았어요. 금요일날 많이 샀다 팔았다 하다가 이제 금요일날 좀 많이 팔았고 근데 기관이 8월 첫째 주 월화수목금 연일 계속 매수를 해왔고 연기금과 투신이 많이 샀고요. 그리고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7월 초에 주성 엔지니어가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근데 이때 거래량 아래를 보면 누가 들어왔죠? 빨강색이 올라왔죠. 그리고 이번에도 주가 상승할 때 누가 올라왔어요? 빨강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약 한 달 정도의 흐름을 보면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돌리는 모습이에요.
장기 이평선 돌파를 했고, 많이 올랐다가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좀 나왔고, 또 재차 상승하려다 보니까 상승을 했는데, 수급을 보니 7월 초 주가 상승 시에 들어왔었던 기관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기관 수급 종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기관 수급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이 꽤 돼요. 코스닥뿐만이 아니고 코스피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 중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로서 SK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두 업체양 매출이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업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쪽에서 나오는 뭐 관련된 뉴스라던가 그런 거를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1분기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했을 정도로 전방 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향후 주력 반도체 장비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 2016년 이후에 힘들었던 태양광 부문에서도 이제 기대할 부분이 전혀 없지 않다.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실마리를 좀 이렇게 엮어갈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도 있어서 향후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또 반영해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요, 주봉을 보면 지금 주봉이죠. 이제 막 좀 뭐 이제 바닥에서 이제 좀 탈피하고 이제 좀 움직이려는 모습입니다. 속도가 빠를지 조금 그냥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계단식 상승이 나올지는 뭐 누가 알겠어요. 그쵸? 예. 실적이 아직 지금 뒷받침되지 않고 좀 기대감에 의해서 바닥을 좀 탈피하는 모습이라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기관 수급 중요하고 관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뽑았고, 1차 목표가는 8,4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혹은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7,400원은 강하게 지켜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6개 종목에 대한 중간 점검 영상은 수요일 장중에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최종 점검 리뷰는 토요일 낮 12시에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일주일 성공 투자하시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